자, 바람 얘기했는데요. 오후 되면 바람이 더 강해질 수 있답니다. 그리고 비는 강원도에 내리지 않습니다. 심각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주승호 회장께 좀 실질적인 질문 좀 드릴게요. 예. 불길을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많은 주민분들이 놀라서 대피했는데 혹시라도 이제 산불이나 불을 만나게 되면 주민들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될까요? 일단 이번 산불은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강풍이 동반된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보면 불이 한 5m, 10m 이렇게 점핑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전문용어로 보면 파이어스톰이라 가지고 화재 폭풍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가연성이 있는 것들은 모두 뭐 노출돼 있는 것은 전부 뭐 화재로부터 자유스럽지 않기 때문에 일단 먼 거리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 지역에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방송을 따라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는 게 제일 우선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피하면서 시간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집 안에 무슨 귀중품이 있다. 그런 걸 가지고 나오려고 하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군요. 시간을 놓쳐서. 사람부터 피해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화재가 난 지역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경황이 있으니까 일단 거기에 경고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그게 충실히 따라주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경호 의원님, 혹시 과거에 이런 산불이라든가 다른 불을 좀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글쎄요, 제가 개인적인 경험보다는 강원도 산불이 하도 익숙해져서 오기 전에 제가 찾아봤더니 96년에 지금 대형 산불이 있었고요. 96년? 예. 그리고 2000년에도 고성 지역에 똑같은 산불이 있었고, 그리고 2005년이 유명한 낙산사 천년 사찰이 다 타버렸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제 밤부터인데 사실 지금 중요한 거는 인명피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낮춰주는 거죠. 어찌됐든 뭐 지금 행정체계가 총동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가 통제되고 그다음에 학교 휴업령이 지금 내려져 있고요. 심지어 아까도 자막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8군단 군장병 2,500명도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몰려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뭐 좀 진화가 됐다고 하지만 주택가, 아파트에까지 이 불이 옮겨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아마 모두가 다 지금 불안할 겁니다. 이동통신사의 중계기조차도 타버렸고 그다음에 배전선로까지 타버렸고 그러니까 전기도 차단됐고 통신, 전화조차도 지금 별로 원활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아마 현지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감이 고조돼 있을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행정체계를 신뢰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예를 들어서 도로 통제를 하면 따라줘야 되고요. 또 대피령, 소개령이 내려지면 그에 맞춰서 따라주는 게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저는 뭐 그런 점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산림청이 밝혔습니다. 고성 산불에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산불을 직접 목격하신 주민분 전화로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성에 사시는 최태욱 씨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네. 네, 전화 연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으실 거로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우신 거죠? 어제 밤이에요? 네네. 그렇다면 지금 그렇습니다. 대피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식사나 여러 가지 불편함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뭐 모든 것이 불편하시긴 한데요. 네. 그래도 여기 이제 지난 밤부터 적집사사, 그다음에 그 자원봉사센터, 그다음에 공무원들께서 그 지난 밤부터 나오셔가지고 그 우선 뭐 주로 이제 체육관에다가 모셨는데요. 주민들을 그 체육관 바닥에는 매트를 깔고 그다음에 담요를 전부 지급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난 밤에 응급히 이제 식수하고 이제 빵을 드렸고요. 그리고는 아침을 이제 밤새 뭐 사실상은 거의 뜬 눈으로 주무신 거죠. 이제 새잠을 자셨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지금 식사를 막 시작을 하셨습니다. 네.
자, 어제 산불이 났을 때 직접 그 산불 현장을 보셨다고 뭐 말씀을 하셨다 그러는데요. 어제 네네. 산불 네. 상황 직접 보신 상황은 어땠습니까? 제가 산불이 저희가 기억이 아마 오후 7시 한 18분경에 예. 첫 이제 그 문자가 떴거든요. 원암리에 산불이 발생했다고. 예. 그래서 그쪽에 계신 주민들 몇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안 돼요, 연결이.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그 최대한 가까이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그 통제를 하기 직전이었는데요. 그 가서 보니까 이미 불이 사방으로 막 튀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가까이는 못 가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주민을 한번 연결이 됐는데. 예. 집에 뭐 지키다가 집으로 이제 불이 옮겨 막 붙는 상황이라서 솔직히 도망쳐 나왔다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은 최태욱 씨께서는 대피를 하시고 지인께 전화를 드렸더니 지금 집이 타고 있다. 그 이제 현장 가까이에 있었죠. 있었는데 이제 마침 전화 연결이 됐을 때 예. 주민께서 그분이 이제 여기 적십자사 그 회장님이신데 예. 자기 그 집이 막 불 타는 걸 보고 나왔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 일대에 몇 집이 다 불을 타는 걸 보고 예. 대피하셨다 그러고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불길이 계속 번지니까 이제 저도 이제 대피해서 나왔는데 아시겠지만 여기 불이 그 산 쪽에서 이제 바닷가 쪽으로 내려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불이 이제 계속 거의 이제 그 산불은 날아다닌다고 그럽니다. 계속 불이 계속 날아가지고 빠른 속도로 바닷가 쪽으로 산으로 계속 튀어내려오니까 금방 불과 한 1시간 이내로 거의 빠른 속도로 이제 계속 불이 내려오니까 전부 그래도 빠른 안내로 주민들은 다 대피를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표현 중에요. 불이 날아다닌다. 그만큼 빠른 속도로 불길이 번진다. 그러니까 빨리 피하려고 해도 자칫 잘못하면은 불에게 어떤 이른바 이제 덮침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었다는 겁니까? 그럼 어제. 불길에 이제 우리가 말할 때 불에 갇힌다는 표현을 합니다. 잘못하면은. 불에 갇힌다. 사실상은 조금 집에서 뭐 귀중품이라고 챙기려고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이제 불에 갇히는데요. 그래도 어제 다행히 주민들께서 안내방송 듣고 빨리 대피하셔가지고 그런 직접적인 인명 피해는 다행히 없으셨습니다. 자, 이 날아가는 것 정도로 느껴지는 그 산불이었는데요. 사실 이제 고성 지역에는 연세가 좀 지긋하신 어르신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 대피할 때도 참 어려움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 그래도 차량 있으신 분들이 차로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이제 대피를 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대피를 2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진 토성면 행정기관인 이제 면사무소가 있는 곳으로 했다가 그다음에 거기도 이제 위험해져가지고 다시 한 번 또 다른 좀 더 떨어진 안전한 학교 체육관으로 다시 또 대피를 하셨습니다.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한 거네요. 네네. 어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지금 최태욱 고성 주민이십니다. 최태욱 씨로부터 지금 설명을 듣고 있는데 느껴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김성수 변호사가 지금 산불 얘기를 저희가 한 30분 넘게 이어가는 동안 계속 심각한 표정으로 지금 계속 이 내용을 듣고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일단 김성수 변호사이시니까 일단 산불이 일단 났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화재 원인에 따라 결과가 다를 테지만 지금 상황에서 주민들이 향후에 이런 피해를 보셨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법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구제받을 길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당장의 위험도 위험이지만 이 삶의 터전을 잃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주거지 자체까지도 다 불타서 이제 소실된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소송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발화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불을 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이게 변압기가 이제 불시의 원인이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일단은 조금 다툼이 있을 것이고 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런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 피해를 다 복구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들고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작년에 굉장히 큰 산불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이제 입혔었는데요.
그때 이제 배상 책임을 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PG&E, 그러니까 퍼시픽 가스 앤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2019년 1월 29일에 파산 신청을 하면서 그 피해 복구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번 경우에도 똑같이 발화자에게만 책임을 묻게 된다면 그런 뭐 파산 신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 피해가 복구가 안 되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 화재보험을 드신 분들은 예. 이게 천재지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예. 화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또 재난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가 또 한번 쟁점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예. 일단은 전체적으로 예. 결국에는 피해가 이런 보상이나 배상을 통해서는 완전히 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 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동안 이분들은 굉장히 좀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뭐 실질적으로는 국가에서 특별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돼서 뭐 좀 현재의 삶을 좀 다시 좀 복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과거에 성금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좋은 마음의 성금이 조금 많이 모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조금 법률적인 견지보다는 현재의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자, 지금 일단 정부 당국이요. 산불을 진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급한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억울하게 피해를 보신 분에 대한 어떤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야 국민들이요. 아, 국가가 존재하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속초 주민분 한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태순 씨. 지금 전화 연결이 됐는데요. 나와 계시죠? 여보세요? 예. 예, 전화 연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 속초, 고성에서 시작된 불이요. 속초까지 뭐 접근하고 있다. 물론 진화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어제 저녁 그리고 밤, 오늘 새벽까지 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지금 내가 새벽에 한 바퀴 돌아본 상황으로는 주변에는 이제 많이 이제 잔불 처리만 하면 되고요. 네. 먼 산 쪽으로는 지금 비행기 헬기가 떠서 이제 물로서 이제 이렇게 뿌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느 정도 진화가 됐고 뭐 그런데 그럼 어제 저녁에는 대피를 좀 하셨나요? 어제 저녁엔 저희 집까지는 불이 안 들어왔는데 예. 집에 노모가 계시니까 예. 노모는 대피해드렸고 그리고 그 대피하고 나서 제가 이제 동네 산적 보강사란 절에 가 있었어요. 그 절에 가신 이유는 특별히 있으셨나요? 왜 절로 제가 가시나요? 거기에 이제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으니까 예. 이제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 갔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사찰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봐 이제 걱정돼서 가보셨다는 거네요. 예. 지금 속초 저희가 소시로 듣기는요, 학교가 다 휴교령이 내려졌고요. 뭐 많은 곳이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데 속초 전반적인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굉장히 침울하죠. 만난 사람마다 이제 건너 얘기하다 보면 누구네 집 불탔다, 누구네 집 밭이 다 탔다, 하우스 다 망가졌다, 누구네 집 이렇다 이런 얘기 자꾸 들으니까 침울하죠. 예. 지금 사진에 보면요 건물이 거의 시커멓게 그을린 걸 넘어서 그냥 아예 타버렸군요. 저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있고. 예. 지금 잠깐 말씀하시는 중에 이 농작물까지 다 탔다. 아무래도 주변에 이 농경지가 많이 있을 텐데요. 그분들도 지금 피해를 꽤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시내에 살고 있지만은 저희에서 이제 한 5분 정도 차로 가면은 논밭이 많아요. 하우스가 많고. 이 하우스들이 다 타버리니까 하우스 타면 비닐이 녹아 떨어지잖아요. 지금 그 안에 심었던 모든 모종이나 이런 것들 쓸모가 없거든. 자, 지금 보니까 뭐 집이나 건물이 타는 거 넘어서 지금 농경지까지 그래서 나중에 농작물에 대한 피해까지 지금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저희가 앞서서 바람 얘기를 꽤 많이 했습니다. 이 바람을 타고 지금 산불이 번지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속초 쪽에서 느끼시기에 지금 바람은 어떻습니까? 시내 쪽에서는 큰 바람은 지금 없어요. 시내 쪽에는. 근데 외곽 쪽에는 제가 이제 아침에 돌아볼 때는 바람이 불다가 지금은 시내 들어와 있거든. 그래서 그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저희가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아무튼 큰 피해 없으시길 잘 대비하시고 현장 제태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두 분의 고성과 속초 주민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럼요. 뭐 얘기를 좀 이어가야 볼 것 같은데요. 박호근 기자. 네. 일단 피해 상황 그리고 뭐 진화 상황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지금 이 정도 오전쯤이면 저희가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면 완전히 불길 잡혀서 안심할 단계에 있는지 지금 좀 어떤 소식들이 지금 들어와 있나요? 네, 조금 전에 현장 취재 기자가 보내온 자료 보면요, 상황 보고를 보면은 주불이 60% 지금 진화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바람 세기는 초속 6.6m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바람이 그렇게 약한 바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바람이 계속 분다면은 진화하는데도 약간의 어려움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기상청에 따르면은 오늘 오후까지는 이 정도 바람은 계속 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늦은 오후가 되면은 좀 바람이 잦아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오후 늦게면 좀 그 대부분의 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또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그쪽으로 공기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거기에 또 국지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바람의 세기는 조금 잦아들더라도 산불이 나는 지역의 바람이 또 다른 바람이 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안심할 수는 없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현장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뭐 한때 속초 시내까지 뭐 불길이 번졌고 다행히도 지금 뭔가 진압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숙사 학생들이 뭐 대피했다는 소식도 들렸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전민석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전 기자 나와주시죠. 네, 속초 장사동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나무와 건물이 불에 타 까맣게 그을린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어젯밤 고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져 이곳 속초까지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속초에서만 건물 26동이 불에 탔고 고성까지 모두 136동 건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때 불길은 고등학교 기숙사까지 덮쳐 야간 자율학습을 하던 학생들이 급히 몸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속초 주민 1,200여 명은 초등학교와 체육관 등에 대피해 뜬 눈으로 밤을 새웠는데요. 주민들은 날이 밝으면서 대부분 귀가했습니다. 본격적인 진화 작업은 날이 밝으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헬기 21대를 포함해 각지에서 만여 명이 동원돼 불길과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강원교육청은 25곳에 이르는 속초 내의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속초 장사동에서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네, 전민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